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아래 유튜버 종타쿠가 상현일 코쿠시보의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와 기카세가 미치카츠의 몸에 들어간 뒤 무장과 마주쳐 혈기가 되어버린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첫째 따지고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요리치에게 자신이 강제로 혈기가 된 것을 해명하고 함께 무전을 처치하기 위해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가 요리치를 기다렸죠. 마침내 멀리서 요리치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종타쿠는 요리치 여기야 여기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리치는 혈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형의 모습을 보고 한탄했고 허리춤에 있는 일륜도를 뽑아들었죠. 종타쿠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리치는 결국 내 형의 몸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것이었냐고, 어린 시절 갑자기 형의 몸 안으로 들어간 수상한 당신을 단 한 번도 믿었던 적이 없었다며 내 형의 몸이 당신에게 우롱당한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내 손으로 끝을 내주겠다며 다짜고짜 해협을 시전했습니다. 종타쿠는 야 잠깐 기다려, 내가 다 설명해줄게 라고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요리치가 스쳐 지나가며 몸을 베어버렸고, 종타쿠는 엄청난 고통에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고음으로 비명을 질렀죠. 종타쿠는 다음번 공격이 오면 반드시 자신은 죽게 된다고 덜덜 떨었고, 도망치고 싶어도 요리치의 그 엄청난 위압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으로 있을 땐 한없이 조용하고 소탈한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적이 되니 무잔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자신이 들고 있는 일륜도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어쩐지 다음 공격을 지원하지 않았죠. 요리치는 아무리 다른 존재가 형의 몸으로 들어갔고 그 형의 몸이 혈기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항상 자신에게 잘해줬던 저자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린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리치는 당장 이곳을 떠나고 쥐죽은 듯이 달라고,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다른 기살대원들의 눈에도 띄지 말라고, 혹시라도 당신이 다른 인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 정말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응 알겠어 고마워 요리치 라고 훌쩍이며 그대로 빤스런을 시도했고, 와 이번 시나리오 쉽지 않겠다. 요리치 데리고 무장 퇴치 못하겠네. 요리치 좋을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 뒤 종타쿠는 요리치의 말대로 조용히 숨어 지냈고, 원래 원작에서는 요리치가 노인의 몸이 되었을 때 코쿠시와 만나지만 자신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젊은 시절을 만났다는 것에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비슷하지만 행동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순간 찌릿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은 마치 몸속에 있던 무장의 세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종타쿠는 오늘이 바로 무장의 요리치에게 까불다가 개발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무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기합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뭔가 머릿속에 항상 몽롱하게 들어있던 그 기분이 사라졌고 머리가 상쾌해진 느낌의 무장,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외쳐봤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래도 원작의 코쿠시보도 분명 이런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장의 당에 약해졌음을 알지 못해 그대로 그 시기가 지나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란 걸 유추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타마요를 만나는 것. 그런데 타마 역시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을 테니 괜히 타마요를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귀할대 검사들이나 요리치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안 되기에 그냥 100년쯤 폐간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산속에 들어가 검술 수련을 했죠. 물론 나중에 무장을 잡기 위해서라면 신체 능력을 기여하기 때문에 인간도 잡아먹기도 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근면성실하게 수련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가 사라진 세상이 되자 무자는 다시 튀어나와 혈기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종타쿠 역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무자는 너는 왜 그동안 잠수를 타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는데 종타쿠는 그런 무자님께서는 왜 100년 동안 잠수를 타셨냐고 되물었죠. 무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잠깐 휴식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속으로 요리치한테 발려서 그런 거면서 크크 하고 비웃다가 생각해보니 나도 요리치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구나 라며 무자의 심정을 깊이 공감했죠. 그런 어느 날 한 혈기가 찾아왔고 당신이 무자님을 제외한 가장 강한 혈기냐고
오늘부터 그 자리는 내가 갖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종타쿠가 그쪽을 보니 아카자가 있었고 요즘 엄청난 혈기가 나타나 귀살대원들을 쓸어버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카자였구나 라며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아카는 젊은 패기로 무장해 눈에 뵈는 것이 없었고 곧바로 종타쿠에게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종타쿠는 마음속으로 괜히 아카자랑 맞붙었다가 발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코코시보 몸으로 교철전 치면 완전 개쪽인데 라며 한껏 긴장했죠. 하지만 막상 붙어보니 종타쿠 머릿속에 남아있던 무한열차에서 쿄조로를 살해하고 최종 국면에서 목의 약점까지 극복한 정도의 강인한 아카자의 실력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카자가 혈가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파괴살 공격들도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파괴살 나침은 전혀 쓰지 못한 상태였죠. 종타쿠는 그대로 아카자를 가지고 놀듯이 달의 호흡으로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원래 싸움이란 한 번 할 때 상대를 무자비하게 밟아버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어떤 만화책에서 읽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팰 수 있을 때 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카는 그런 종타쿠의 압도적인 검술에 당황하는 데 했는데 아무리 아카자가 인간 시절에 무술을 배우고 전투 센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시절에 전집중 호흡에 귀할 때 넘어 투의 자리까지 올라간 종타쿠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아카자에게 교철전에서 패배한 혈기는 승리한 혈기에게 자아목표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살려주겠다. 앞으로 나를 스승처럼 모시거라 라고 했고 아카야는 확실히 자신은 패배했기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죠. 종타쿠는 원작의 코쿠시보는 그 특유의 오만하고 시크한 성격 탓에 아카자에게 동경의 대상이라기보단 뛰어넘어야 할 벽 같은 존재가 되었을 테니 나는 좀 더 다르게 풀어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새롭게 상인 자리로 올라왔다는 한탱구를 찾아가 곧장 달의 호흡으로 참교육을 시연한 뒤 무릎을 꿇렸고 이후로 들어온 교코, 도오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었죠. 그의 부자는 굳이 같은 편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종타쿠는 상인이 되었다고 기고만장에 있는 것보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각인시켜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선배의 몫이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역시 코코시보 너는 내가 믿는 오른팔이라며 칭찬했고 상인들은 종타쿠를 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선배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마치 인싸처럼 12개월의 혈기들을 1년에 한 번쯤 다 불러 모아 마을 하나를 몰살시키는 일종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서로 수다를 떨며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식 자리에서 뜬금없이 상인 6위였던 도마와 아카야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종타쿠는 야야 너네 갑자기 왜 싸워? 싸우지마 라고 했지만 아카야가 기세등등하게 선배로서 가르침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코쿠시보씨가 제기해준 것처럼 저도 이 녀석을 교육을 해주겠다며 정식 교철전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과는 무장과 다른 사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도우마가 아카자를 꺾어버렸고 종타쿠는 어휴 나는 저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 아카자 자존심 좀 많이 상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네이코와 혈계된 시점이 되었고 종타쿠는 무장의 카마도 집을 습격한 후 떠나는 걸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죠. 타니로는 가족들이 죽은 것에 세상을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다가 네이코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업고 산 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이코는 혈기가 되어 깨어났고 다짜고짜 타니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타니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지만 네이코는 이성을 잃은 상태. 그때 갑자기 귀할 때 수주 도미오카 기우가 나타났고 기우는 혈기인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타니로는 그런 기우를 말리며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기우는 혈기는 어떤 경우에도 퇴치를 해야 한다며 유감이라고 일륜도를 뽑아들었죠. 타니로는 절대로 그렇게 나을 수 없다고 기우에게 덤벼들었고 기우는 그대로 타니로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린 후 네이코를 죽이기 위해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섰고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옆쪽을 바라봤죠. 그곳에는 눈에 상인일의 표식이 있는 혈기가 있었고 기우는 어째서 이런 곳에 저런 혈기가 라며 온몸이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종타쿠는 훗 이게 바로 굿타이밍이지. 이봐 기우 이 녀석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 괜히 다치지 말고 물러나 있어 라고 했고 기우는 어떻게 처음 보는 혈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기우는 명색이 귀할 때 쥐었던 만큼 상인을 앞에 두고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고 그대로 모래호흡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의 몸을 가진 종타쿠의 앞에서는 뒤의 검술은 전부 다 보였고 모든 검술을 다 피한 뒤 칼자루 부분으로 기우를 날려버렸죠. 기우는 이 압도적인 차이에 절망했고 이 혈기는 언제라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타쿠는 최대한 귀할 때 애정캐들을 죽이지 않고
이번 빙의를 끝내고 싶었기에 그대로 네즈코와 탄지로를 양팔에 하나씩 끼고 사라졌고 기우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네즈코는 가는 길에 계속해서 종타쿠의 팔을 물어댔지만 엄청난 신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즈코가 무는 것은 고양이가 장난으로 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뒤 한 허름한 빈집 앞에 그들을 놓아줬고 탄지로는 덜덜 떨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냐고 했죠. 종타쿠는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일 이유가 있겠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넌 지금부터 나에게 검술을 배워. 귀할 때 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태초의 혈기, 네 가족들을 죽인 혈기인 부자를 나와 함께 대체하고 네 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혈기인 남자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이 남자가 시킨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그렇게 탄지로의 스승이 되어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탄지로가 초반에 잘 따라오지 않자 원작에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했던 것처럼 탄지로를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탄지로에게 물의 호흡이 아닌 해의 호흡을 알려주기 위해 이 아빠가 어릴 적에 너에게 히노카미카와라는 동작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고 하며 제대로 쓰지 못했죠. 종타쿠는 달의 호흡을 탄지로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결국 탄지로는 해의 호흡으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해의 호흡을 빨리 배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탄지로가 원작에서 히노카미카와라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다가 아 맞다 그거였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러다가 정말로 죽는다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어느 지점이 지나자 탄지로의 기억 저판에서 아빠인 탄지로가 히노카미카와라를 전수해줬던 게 생각이 났고 그대로 해의 호흡을 시도할 수 있었죠. 종타쿠는 역시 이 몸은 쳐맞아야 각성이 되는 타입이라서 말이야. 어쩔 수 없었다. 이제부터 그 동력들을 전집종호흡과 섞어 쓰는 걸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코코시부의 미친 방식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자신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종타쿠는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뒤 몰래 수소문에 알아낸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탄지로를 보내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에는 코코시보가 된 종타쿠가 시크한 코코시보와는 다르게 다양한 인물들과 유대를 쌓는 컨셉으로 전개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